자, 그 다음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제 망신이 사실은 뻗쳤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2년도 국가별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20날 발표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권 보고서가 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 국무부가요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네. 이거는 매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언론을 탄압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해서 인권 보고서가 상당히 강하게 질타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권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수사가 너무너무 많다.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겠느냐. 당연하죠. 너무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사실 여기 담겼어요. 들어와 있어요. 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입도 뻥끗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런 맞아요. 행동을 하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툭하면 맨날 고발하고 고발하죠. 툭하면 고소하고 막 그렇죠. 맨날 그러잖아요. 네. 툭하면 압수수색하고 네. 이게 전부 다 자신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게 더 그렇죠. 놀라운데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검찰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동조해서 영장을 무분별하게 내주는 판사님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 그렇죠. 개인 생각은. 맞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제목의 단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대통령이 비속어 사용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MBC에 대한 사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창피하죠. 이게 바로 우리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인데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고발은 물론이고 MBC 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금지까지 이거 모두 전부 다 언론 자유의 제한 사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MBC의 보도가 외교 관련 왜곡이고 편법 보도라고 주장했으나 8개 언론인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서 그거는 대통령이 오히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는 상황을 야기를 했네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네,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를 미국 국무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시잖아요 미국을. 네.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자유 지수도 올라가고 언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얼마나 허용해졌습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수없이 많은 우리 유튜버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했습니까? 그거 거의 한 적 없어요. 한두 건 있었지만. 한두 건 있었죠. 네. 근데 그것도 다 무죄 나왔어요. 그렇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대한 자제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권력기관은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고위공직자가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훼손 이런 걸 고소할 수 없게 못하게, 막아놨어요. 네, 아예.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검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고소고발을 해요. 이건 이렇게 되면요 언론에게 엄청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언론을 그냥 억압하는 거잖아요. 언론사 기자들 입장에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언론사를 대상으로 안 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개인 뭡니까? 기자 개인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야 왜냐면 단체를 안 하고. 예 단체로 하면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송국이나 신문사 이런 데서 대응하니까. 그렇지. 근데 개인이 하면 어떻게 돼? 자기 사비로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조사받으러 가야죠. 노영이나 네.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노영이 없으면 어떡하겠냐. 혼자 네. 가가지고. 어? 나는 혼자 저한테 가면 오세요. 네, 혼자 가세요 본인은. 뭔 소리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 쓸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돼. 네. 제가 자기 검열을 하면 뭐냐면 이렇게 쓰면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러면 순화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의혹이 있는데 그거 쓰려고 했는데 이거 썼다가 괜히 또 고발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쓰게 돼요 사람이. 네네네.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이런 고소고발이. 그래서 미국의 인권 보고서도 국무부 인권 보고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대놓고 해. 윤석열 정부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열린공감 TV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했죠. 있어요. 언론사 압수수색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그전에는요. 언론사 압수수색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정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보원에 대해서 취재원. 그렇죠. 네. 취재원을 다 공개해버리면 누가 거기다 언론사에다 제보를 하겠어요. 제보하면 다 잡혀가는데
그래서 미국도요. 미국의 언론사들도 취재원 보호를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물론 법으로 그게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취재원 보호에 법적 규정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보편적인 또 선진국이나 전 세계의 언론사에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정보를 줬던 사람은 취재원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언론 윤리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김동주님께서 저는요 댓글 쓰면서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이 말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거 가지고 고발하잖아요. 또 네, 고소고발하고. 맞습니다.